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하고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학생들 중에 보면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 독서가 편식이 있을 때 그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소설류만 집중적으로 읽었다라든지 아니면 또 과학책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비문학책 같은 것들의 특정 부분, 과학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공룡이나 또는 뭐 우주나 뭐 이런 책들만 그렇게 읽어도 역시 그 성적이 썩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하나가 책은 많이 읽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또 다른 부류가 책을 읽었으면서 그 책에 뭔 내용이 써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그것을 기억해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쪽에 그 문장 중에 내가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밑줄 그어서 해봤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다져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책을 읽었으면서 그것을 기억에 더듬어 보지 못하는 경우와 또는 그러니까 사고를 해보는 이제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편식하는 경우죠. 소설류만 많이 읽었다든지 또는 과학책만을 많이 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떠나서 당장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해결해야 될 게 독서도 해야 되고 당장의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그 교과서는 굉장히 유용한 책인 건 분명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어느 책보다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또 계획하고 투입하고 뭐 이런 과정물이 결국 그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정말로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교과서만 열심히 파서는 이제 곤란하니까 책을 읽으라는 건데 이 사실은 그 공부를 알아서 잘하는 애들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공부를 알아서 잘해. 그래서 알아서 1등급이 나와. 또 2등급이 나오고 또는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 3, 4등급의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요, 아이들이.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입에 대한 이해가 사실 뭐 저만큼 있다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대입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부분 또는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요. 입시를 다루고 있어도 성적에 의한 그러니까 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만 생각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론 성적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들 1등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그 성적에 맞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아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뭐 이곳저곳 컨설팅을 의뢰를 하거나 이 방법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정보가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 학생들과 대입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지만 성적까지도 같이 올려주는 아이의
그 방법은 좀 다르겠죠, 차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1, 2, 3등급 일반고에서도 3등급 아이들 중에 성적을 떠나서 아이가 썩 괜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대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넣어주면 더 많이 풍부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논술에 대한 이해만 더 깊이 넣어주면 이제 자체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같은 3등급이라도 기본 바탕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 바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이제 아직 그릇이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부에 대한 탐색, 그러니까 정보가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뭐 1, 2, 3등급이든 4, 5, 6등급이든 저 밑에 학생들에게도 정보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4, 5, 6등급이나 7, 8, 9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 가려는 대학 탐색해봤자 헛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사관학교나 또는 경찰대나 또는 뭐 과학특성화대학, 과학이 별로 어쨌든 이제 대입에 대한 정보는 다 다르다는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 2, 3등급의 경우에는 주로 대입에 대한, 이거는 뭐 자사고 특목고 상관없습니다. 자사고 특목고의 아이들이라면 4등급, 5등급까지도 사실은 1, 2, 3등급, 일반고 1, 2, 3등급 안에 포함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논술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학교에서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알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방식처럼 알고 있다면 아이가 자가 발전이 가능한 아이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있는 거고, 공부를 당장 이제 못하는 독서도 해야 되고 성적도 지금 뒤처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결국은 이제 성적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도 성적을 보는 거죠. 하지만 성적을 떠나 우수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국 기록이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그 기록에서 나타나 주는 경우가 결국 그 기록에서 아이의 역량이 이제 보인다고 하면 이 아이는 학업 성취도가 좋지만 특정 지금의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 이유나 배경을 좀 감안해서 이 아이라면 충분히 우리 대학에 와서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의 학업 역량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뭐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보면 이 아이는 현재 우리 대학에 들어와 있는 1등급의 이 정도 아이들 그 이상으로 잘 해낼 수가 있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 취득하는 것은 또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4, 5, 6등급 이하 이제 일반고의 기준으로 이런 학생들, 물론 뭐 자사고 4, 5, 6등급도 좋은 대학 가기 힘듭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중요성,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얘기 또 끼려가니까 그건 빼고,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특목 자사고의 경우에는 좀 별개지만 일반고의 4, 5, 6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동안 뭐 초등학교 때나 곧 중학교 때 책은 많이 읽지 않았고 성적을 어쨌든 급하게 따라 올라가려고 한다면 교과서는 매우 유용한 책이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죠. 근데 교과서 목차부터 분해를 해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갈래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됐던 뭐 1장 어떻게 됐고 2장, 3장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분류할 때부터 그 기획이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교과서는. 그런 거니까 분류에 대한 체계도 이해하면서 요 내용을, 그러니까 교과서를
자주 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교과서도 자주 보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자주 반복해 가면서 보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혼자 스스로 분해해 보는 것.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서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죠?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든지 어찌됐건 선생님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이해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탐색해 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면 이미 가르치는데 10년, 20년 이러다 보면 이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어찌됐건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모의고사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습득한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해에 그 습득한 지식이 설령 정리를 안 한 교사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다음 해에 자기가 수업을 할 때 그 입력된 정보를 어딘가에서 활용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교사들에게는. 그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노트 필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옆길로 샜던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필기가 돼서 그것을 교과서와 노트 필기한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 플러스 인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EBS 인강 같은 것들을 탐색해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2등급은 정말로 열심히 보니까 뭐 정말 괜찮아요. 대신 3, 4, 5, 6등급은 딴짓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죠. 아예 딴짓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인강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놀아라 차라리. 그러면서 어딘가에 써먹는 단어들이 어딘가에 박혀질 것이고 다만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체계가 아주 잘 잡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읽어가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4, 5, 6등급에서 멈추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독서의 경우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달에 한 두세 권씩 읽었다. 한두 권씩 한 권 이상씩은 쭉쭉쭉 해나간다면 우리 한두 권 정도를 읽어 나간다면 우리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책을 읽고 거기에 붙여야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가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게 어디까지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될 것인지 말지는 그죠? 어른들도 아무리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한 3, 4일 하고 나면 자꾸 어떤 잡생각들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져서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꼭 학생에게만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이겨내서 더 이렇게 계속해서 해 가겠죠. 다만 어느 경우이든 한 3박 4일 그죠? 한 3일 정도 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그런 잡념들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근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 이유 갖다 붙이지 않고 처음에 목표한 게 있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와 노트 필기를 교과서를 중심으로 책을 많이 읽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것. 어제 읽었던 거 또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좀 심심하다면 선생님이 얘기한 노트 필기까지 보는 것. 이렇게 학교의 내신을 잡아가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모의고사에 보면 특히 국어 같은 거 보면 지문 보면 전문가가 보면 꽤 재밌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
물론 소설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밌는 거 많아요. 저는 재밌던데. 네, 저는 재밌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잘 모르는 말들이니까 그런 건데 자꾸 눈에 익으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저야 이제 다른 이유로 꼭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는 읽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우리 학생 여러분 결국은 공부에는 뭐 정말 공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거 배우는데 또 한참 걸리고 하니까 일단 교과서를 중심으로 매우 체계가 그거 기획력이요. 이 교육부가 먼저 어떤 안들을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이거는 꼭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교과서를 만드는 또 대학교 교수나 또 선생님들 중에 고수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그래서 또 자기 혼자 썼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옆 선생이나 교수의 판단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합쳐져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거니까 교과서를 메인으로 해서 공부를 이렇게 더 습득해 가라. 그런데 이제 1, 2등급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 교과서 밖 그러니까 책 읽기에서 더 풍부하게 해서 이 교과서를 이렇게 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를 메인으로 두고 공부해 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일단은 이랬을 때 역전의 기회, 결국은 역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에 성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서는 불가능해 라고 한다고 하면 수업에 이렇게 해서 엎어져 자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엎어져 자지 말고, 그러니까 뭐 자든 말든 네 맘이긴 하지만 엎어져 자지 말고 뭔가 자신의 습관이나 태도나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부터 먼저 다져가는 습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야 결국 성적이 바뀔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먼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경우이든 수업 시간에 뭐 자는 건 뭐 인권의 문제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 그거 인권의 문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신 먼저 깨어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은 학생 자신입니다. 인권의 문제라 그래서 잔다고 하면 그런 학생을 좋아할 꼭 우리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에 나가서 강의하는 그 누군가도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엎어져 자는 것은 엎어져 자지 말고 정말 스스로를 이게 뭐 꼬집든 뭐를 하든 잠을 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졸음을 참기 위해서 꾸역꾸역 수업을 들었다면 나중에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꾸역꾸역 어떻게 참았어요. 근데 위에 보면 보이거든요. 아이가 꾸역꾸역 참았는지. 근데 어쨌든 이제 꾸역꾸역 참았다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긴 졸려서 뭐 어떤 문제로 졸려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잘 듣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봄으로써 뭔가 조금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기 위한 어떤 후퇴할 수 없는 선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졸겠어요? 안 자려고 더 노력하겠죠?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마침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아이고 누구야 라고 하면서 어깨 두드려 줬다면 그 과목이 굉장히 재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과서가 재미없다 이전에 내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바꿔가는 방법 요 것을 더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한 학부모님이 아이가 등급 차이가 매우 심하고 또 이렇다는 얘기가 이게 머릿속에 계속 떠나질 않아서 뭔가
좀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부 방법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공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 상태가 아이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결국은 그것은 엄마가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아이를 보니까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오늘 제가 얘기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를 좀 깊숙하게 나눠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어찌됐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를 살아가는데 물론 뭐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